오빠, 저 여자, 오빠 전부인 아니에요? 병원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 여자. 남자는 애인과 함께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대표 사모님에서 화장실 청소부 됐네. 나 아니었으면 원래 저 수준이야. 이사장님, 오늘도 직접 나오셨습니까? 그 순간 지나가던 의사가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벌인 전처가 회사 최대 거래처의 주인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일주일 후 회사에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남자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통쾌한 결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을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태주는 애인 유진의 팔짱을 낀 채 병원 화장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길이었습니다. 유진은 명품 핸드백을 손에 들고 경쾌하게 걸으며 태준에게 속삭였어요. 오빠, 이 병원 진짜 좋다며? 별빛병원이라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던데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야. 여기서 쓰는 의료기기 대부분이 우리 제품이거든. 유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시 오빠 회사 대단해요. 이렇게 큰 병원이랑 거래하다니. 태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죠.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서울 최고의 병원과 거래하는 사업가가 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채 타일 바닥을 정성스럽게 문질러 닦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허리를 깊이 숙인 자세로 청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묵묵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죠. 유진이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태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저기 저 여자 좀 봐요. 태준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청소복을 입은 여자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죠. 서윤이었습니다. 1년 전까지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 이혼 후 소식이 끊겼던 그 여자가 병원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서윤은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일만 하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특별한 경력도 학벌도 없었죠. 태준이 회사를 키워가는 동안 그저 뒷바라지만 하던 존재였습니다. 이혼할 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지 않고 조용히 떠났죠. 그런 서윤이 지금 청소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오빠, 저 여자 오빠 전부인 아니에요? 설마 청소부가 된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윤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윤은 여전히 바닥을 닦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진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였어요. 와, 진짜 웃기더라. 대표 사모님에서 화장실 청소부 됐네요. 인생 참 한순간이네요. 그 말에 태준의 입가에도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묘한 우월감이 치솟았죠. 자신을 떠난 여자가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건 비웃음이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원래 저 수준이야. 결혼할 때도 별거 없던 여자였어. 내가 먹여 살린 거지.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어요. 마치 서윤의 전락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유진이 태준의 팔을 꼭 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오빠 만나서 잠깐 좋은 생활 한 거죠. 이혼하고 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불쌍하긴 하네요. 두 사람은 서윤을 내려다보며 킥킥거렸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한 거야. 저런 여자랑 계속 살았으면 내 인생도 적골랐겠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바쁜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죠. 태준과 유진은 그 의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윤을 비웃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화장실 앞을 지나다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발견하더니 황급히 다가왔어요. 태준과 유진은 그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봤죠. 의사는 서윤 앞에 서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공손한 자세로 인사를 건넸어요. 이사장님, 오늘도 직접 나오셨습니까?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유진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어요. 저 의사 뭐라고 한 거예요? 이사장님이라고요? 태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 2명도 서윤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다가왔어요. 그들 역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습니까? 오전 회의는 10시에 시작됩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사장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어요. 고무 장갑을 벗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병원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셔야 하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역시 이사장님이십니다. 항상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배웁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옆에 서 있던 태준과 유진을 힐끗 쳐다보며 설명하듯 덧붙였습니다. 공동 이사장님이세요. 별빛병원 설립자 따님이십니다. 저희 병원 오너시죠. 그 말이 태준의 귓가에 울렸어요. 공동 이사장, 설립자 따님, 별빛병원의 주인.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회사 최대 거래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그 병원의 주인이 바로 서윤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현실. 유진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었던 그 여자가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오, 오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을 불렀어요. 하지만 태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은 태준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직원들에게 몇 마디 지시를 내린 뒤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녀를 따라 공손히 걸었죠. 이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 준비 다 됐습니다. 서윤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유진이 태준의 팔을 잡았지만 태준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서윤이 병원 이사장이라고? 별빛병원 설립자 따님? 그럼 처음부터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태준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비서를 불렀어요. 별빛병원 관련 자료 다 가져와. 설립자 정보, 이사진 명단, 모든 거래 내역.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태준은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서윤이 별빛병원 이사장이라니. 그것도 설립자의 딸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자료 준비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병원 설립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별빛병원 설립일 1998년. 설립자 박철수. 공동이사장 박철수, 박서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서윤. 태준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병원 건물 소유주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주 박서윤. 취득일 2010년. 2010년이면 서윤이 20살 때였어요. 그때 이미 이 건물 주인이었다는 거죠. 태준은 결혼한 게 2017년이었습니다. 서윤이 23, 자신이 26이었어요. 그 말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서윤은 이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태준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거래 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별빛병원 연간 의료기기 구매액 250억. 주요 거래처 메디텍 대표 김태준. 거래 비중 65%. 태준의 회사 이름은 메디텍이었습니다. 연 매출이 약 40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죠. 그런데 그중 250억이 별빛병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매출의 65%가 한 곳에서 나온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회사를 설립한 게 2017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뒤였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5명으로 시작했죠. 의료기기 유통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영업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그런데 결혼 후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별빛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병원과 거래하실 의향 있으세요? 태준은 너무 기뻐서 당장 달려갔었죠. 그때부터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빛병원이 꾸준히 주문을 해줬어요. 그것도 큰 금액으로 말이죠. 덕분에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2년 만에 매출이 10배로 뛰었어요. 태준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믿었죠. 주변 사람들도 칭찬했어요. 역시 태준 씨는 사업 수완이 뛰어나요. 젊은 나이에 대단합니다. 태준은 우쭐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별빛병원과의 거래가 시작된 시점. 결혼 석 달 후.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윤이 뒤에서 다 만들어준 거였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항상 집에 있었어요. 회사 일을 돕겠다고 했지만 태준이 거절했죠.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후로는 집안일만 했어요. 태준이 늦게 들어와도 밥을 차려줬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줬습니다. 오늘 거래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힘내요. 서윤은 늘 태준을 응원했어요. 그저 평범한 아내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던 겁니다. 태준이 몰랐던 것들이 있었어요.
회사 초기에 자금이 부족했을 때 태주는 대출을 알아봤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출이 쉽게 나왔습니다. 신용도가 좋으시네요. 한도를 좀 더 늘려드릴게요. 태주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사업 계획서가 훌륭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서윤의 보증 때문이었을 거예요. 거래처와의 계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이 영업을 가면 상대방이 호의적이었어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시죠.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태준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윤의 이름 때문이었을 거예요. 별빛병원 설립자 딸. 그 배경이 태준의 사업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가 갈렸죠. 내가 그걸 몰랐다니. 이사장과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았으니까. 태준은 설립자와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 있어. 혼자 있고 싶어. 비서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늘 조용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죠. 태준이 결정하면 따랐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당신 생각이 맞을 거예요. 태준은 그런 서윤이 답답했어요. 주체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 당신은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게 편해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태준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서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서윤은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도, 지위도, 능력도. 그런데도 티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태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태준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믿게 해주려고.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대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왜 나한테 숨긴 거야? 태준은 서윤을 원망했어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죠. 모든 걸 모르고 잘난 척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오빠 아까 그거 진짜예요? 서윤이 정말 병원 이사장이에요? 태준은 짧게 대답했어요. 응, 진짜야. 별빛병원 주인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떡해요? 별빛병원이랑 거래 끊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진의 말이 맞았죠. 별빛병원과의 거래가 끊기면 회사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매출의 65%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일단 지켜봐야지. 뭐 어쩌겠어. 태준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자동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올라온 이 자리가 사실은 서윤이 만들어준 거였다는 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서윤의 배려였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걸 자신이 짓밟았다는 걸. 태준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어요. 결혼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 가을이었죠. 태준은 당시 중견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영업팀 대리였습니다. 월급은 괜찮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죠. 이렇게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순 없어. 태준은 창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결혼식에서 서윤을 만났어요. 신부 대학 동기였던 서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친구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서윤이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윤이에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서윤은 말수가 적었지만 태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의료기기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네요. 꿈이 있으시군요. 태준은 서윤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모습이 좋았죠.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태준은 항상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회사 차리면 직원들 복지도 잘 챙기고 3년 안에 중견기업으로 키울 거야. 서윤은 늘 응원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교제 6개월 만에 태준이 청혼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꼭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2017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서윤 쪽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 뿐이었죠. 태준은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안이 조용한가 보다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얻었어요. 보증금은 태준이 모은 돈으로 냈죠. 서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곳이면 좋아요. 결혼 한 달 후 태준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금은 충분해요? 태준은 자신만만했어요.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사실 자금은 빠듯했습니다. 태준이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사무실 보증금의 초기 운영비만 해도 부족했죠. 그때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요. 도움이 될까요? 태준이 놀라며 물었어요. 얼마나 있는데?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 모은 거예요. 태준은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럼 큰 도움이 되겠다. 고마워, 여보.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돈이잖아요. 사실 서윤이 가진 돈은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말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태준이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으니까. 회사를 차린 초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거래처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신생회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적을 먼저 쌓고 오세요. 태준은 매일 좌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졌어요. 서윤은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차려줬죠. 오늘도 힘들었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태준은 서윤의 위로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 석 달쯤 됐을 때였죠. 태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빛병원 구매팀입니다. 저희 병원과 거래 가능하신가요? 태준은 깜짝 놀랐어요. 별빛병원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었죠. 네, 물론이죠.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다음 날 태준은 서둘러 병원을 찾아갔어요. 구매팀장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 잘 봤습니다. 저희와 장기 계약하시죠. 태준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계약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연간 100억 원 규모였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준은 서윤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대박 났어. 별빛병원이랑 계약했어. 서윤이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주는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내가 보낸 제안서를 보고 연락 왔대. 역시 내 기획력이 좋았던 거야. 서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서윤이 병원 구매팀에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메디텍이라는 회사 있죠? 그쪽과 계약 진행해 주세요. 조건은 최대한 좋게 해주고요. 구매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윤은 태준 몰래 모든 걸 준비했어요. 대출 보증도 섰죠. 거래처 연결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태준이 모르게 뒤에서만 도왔죠. 그 후로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별빛병원과의 거래가 실적이 되니 다른 거래처도 늘어났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죠.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태준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사업 수완이 있는 거야. 주변에서도 칭찬이 쏟아졌죠. 젊은 나이에 성공했네요. 부러워요, 태준 씨. 태준은 우쭐해졌습니다. 점점 교만해졌어요. 서윤에게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집안일만 신경 써.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2019년이 됐습니다. 회사 매출은 300억을 넘어섰어요. 태주는 벤츠를 샀죠. 고급 아파트로도 이사했습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지?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하지만 태준의 태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죠. 오늘 거래처 접대 있었어. 서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수건을 건네줄 뿐이었죠. 어느 날부터 태준의 핸드폰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도 있었죠.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대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당신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어요. 요즘 피곤해 보여서요. 태준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그리고 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만 봤어요. 서윤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사랑했으니까. 태준이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그런데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태준이 집에 들어오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 동의서야. 도장만 찍으면 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말해줘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그냥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는 거죠?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죠. 알았어요. 도장 찍을게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내 거야. 당신은 아무 권리 없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다 가져가세요. 일주일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서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집도 차도 돈도. 그냥 조용히 떠났죠. 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쉬운 여자였어. 아무것도 요구 안 하네. 하지만 태준은 몰랐어요. 서윤이 진짜로 가진 게 뭔지, 자신이 진짜로 잃은 게 뭔지. 태준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1995년 서윤이 5살 때였어요. 아버지 박철수는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강남의 허름한 건물 2층이었습니다. 환자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성실했죠.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봐야 해. 그게 의사의 본분이야.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서윤이 3살 때였어요. 그래서 서윤은 아버지 손에서 자랐죠. 의원 한쪽 구석이 서윤의 놀이터였습니다. 아빠, 저 심심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진료 끝나면 같이 놀자. 서윤은 의자에 앉아 그림책을 봤죠. 환자들이 서윤을 귀여워했습니다. 원장님 따님 참 얌전하네요. 혼자서도 잘 노네. 1998년이 됐어요. 서윤이 8살 때였죠. 아버지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강남에 큰 부지가 나온 거예요.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50억 원이었어요. 아버지는 고민했죠. 이 땅을 사면 큰 병원을 지을 수 있는데. 하지만 돈이. 그때 서윤의 외할아버지가 도움을 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버지였어요. 사위, 이 돈으로 병원 지으시게. 우리 딸 대신 손녀를 잘 키워주시오. 외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아버지에게 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는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2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에 별빛병원이 문을 열었죠.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습니다. 개원 첫날 아버지가 서윤을 불렀어요. 서윤아, 이리 와봐. 서윤이 다가갔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서윤과 눈을 맞췄습니다. 이 병원은 내 외할아버지 덕분에 만들어진 거야. 그분이 너를 위해 남겨주신 거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결정했어. 이 병원 절반은 내 거야. 지금은 아빠 이름으로 해두지만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면 공동 이사장이 되는 거야. 서윤이 물었어요. 공동 이사장이 뭐예요? 아버지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의 주인이라는 뜻이야. 아빠랑 서윤이가 함께 운영하는 거지. 서윤은 어렸지만 이해했어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버지가 서윤을 안아줬죠. 그래, 우리 딸.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2010년이 됐습니다. 서윤이 20살이 됐어요. 대학생이 된 서윤에게 아버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내 이름으로 정식 등기할 거야. 건물 소유권도 내 이름으로 넘긴다. 서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빠, 왜요? 제가 아직 어린데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내가 책임질 나이야. 그리고 아빠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 서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알겠어요, 아빠. 그렇게 서윤은 공동 이사장이 됐습니다. 건물 소유주도 됐어요. 하지만 실제 경영은 아버지가 했죠. 서윤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경영은 천천히 배우면 돼. 서윤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방학 때마다 병원에 나와 일을 배웠죠. 회계도 배우고 인사관리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서윤을 철저히 교육했어요.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야. 돈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해. 서윤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2016년이 됐어요. 서윤이 26살 때였죠. 그해 태준을 만났습니다. 친구 결혼식에서였어요. 태준은 활발하고 자신감 넘쳤죠. 꿈도 컸습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서유는 그런 태준이 멋있어 보였어요. 자신과는 다른 성격이었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했어요. 태준은 항상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죠. 나중에 성공하면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서유는 미소 지으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병원 이사장이라는 것도, 건물 주인이라는 것도 왜 숨겼을까요?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알면 달라진다는 걸. 어떤 남자는 접근했다가 재산을 알고는 주눅 들었어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어떤 남자는 노골적으로 재산을 노렸죠. 우리 결혼하면 사업 같이 해볼까? 서유는 그런 관계가 싫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남자. 그래서 태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여자인 척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태준은 그런 서윤이 좋았죠. 당신은 소박해서 좋아. 욕심이 없어 보여.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날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 좋은 사람이니? 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꿈도 크고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아, 내 신분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그냥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어요.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죠. 알았다.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결혼 후 서윤은 평범한 주부가 됐어요. 병원 일은 아버지에게 맡겼죠. 아빠, 당분간은 아빠가 다 해주세요. 저는 남편 뒷바라지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걱정했지만 딸의 뜻을 따랐습니다. 서윤은 태준 몰래 도왔어요. 병원에 지시를 내렸죠. 메디텍이라는 회사와 계약해주세요. 조건은 좋게 해주고요. 단, 이사장 지시라는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윤은 그렇게 태준을 도왔어요. 대출 보증도 섰죠. 은행에 부탁했습니다. 김태준 씨 대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보증 설 테니까요. 단, 본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이 이해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비밀로 하겠습니다. 태준은 모든 게 자기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서윤은 그게 좋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은 달라졌어요. 성공하면서 교만해졌죠. 서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이나 해. 회사 일은 몰라도 돼. 서윤은 참았어요. 사랑했으니까. 태준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죠.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서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았어요. 억지로 붙잡아봐야 의미 없어. 사랑이 식었는데 뭐하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안 했어요. 태준은 서윤을 무시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어. 하지만 태준은 몰랐죠. 서윤이 진짜로 누구인지, 자신의 성공이 누구 덕분이었는지. 이혼 후 서윤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이제 일에 집중할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아버지가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부터 아빠가 지켜줄게. 서윤은 눈물을 참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숨기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살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병원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어요. 직원들을 챙기고 환자들을 돌봤죠. 가끔 청소도 직접 했습니다. 병원은 깨끗해야 해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할게요.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이사장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태준을 만난 거예요. 1년 만이었죠. 태준은 서윤을 비웃었습니다. 청소부로 오해했던 거예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진실은 곧 드러날 테니까. 그리고 드러났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그 순간, 서윤은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지났습니다. 태준의 회사에 공문이 날아왔어요. 별빛병원 구매팀 명의였죠.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별빛병원에서 온 공문입니다. 태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죠. 첫 줄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사와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28일자로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그간 협력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태준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별빛병원이 계약을 끊었어. 비서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갑자기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를 알고 있었죠. 서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무시했던 데가, 비웃었던 데가, 버렸던 데가, 모든 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떡하죠? 별빛병원이 우리 매출의 65%인데요. 이거 끊기면 회사가 위험해요. 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매출 250억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남는 건 고작 150억. 그것도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었죠. 실제 순이익은 2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직원 급여만 해도 연간 15억이었어요.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까지 하면 적자였죠. 당장 별빛병원에 연락해. 담당자 만나서 이유를 알아봐.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서윤한테 사과라도 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표님, 별빛병원 구매팀장 만났습니다. 뭐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사장님 지시라고 합니다. 더 이상 메디텍과 거래하지 말라고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태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죠. 다른 병원들은 어때? 추가 계약 가능한 데 없어?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소문이 벌써 돌았나 봐요. 다른 병원들도 연락이 안 돼요. 갑자기 태도가 차갑더라고요. 태준은 이해했습니다. 별빛병원이 계약을 끊었다는 소문. 그게 업계에 퍼진 거예요. 의료업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별빛병원이 메디텍 끊었대. 뭔가 문제 있나 봐.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다른 병원들도 거래를 꺼렸습니다. 위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틀 후였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했어요.
메디텍은 코스닥 상장사였죠. 별빛병원 계약 종료 소식이 공시됐습니다. 주가는 30%나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죠. 메디텍 매도해. 손절이다.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매도 물량만 쏟아졌어요. 태준의 핸드폰이 불이 났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였어요.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최대 거래처가 끊긴 겁니까? 제 돈 어떡하라고요? 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할지 몰랐죠. 일주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사들이 철회를 선언한 거예요. 메디텍은 지난해 시리즈 B 투자를 받았었죠. 50억 원 규모였습니다. 신규 장비 도입과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이었어요. 그런데 투자사들이 철회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주요 거래처 상실은 중대한 변화에 해당합니다. 태준은 황급히 투자사를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다시피 했죠.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운 거래처 찾고 있습니다. 투자사 담당자는 냉정했습니다. 대표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죠. 주요 거래처 상실 시 투자 철회 가능. 그 조항을 서명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겠어? 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50억을 돌려줘야 했어요. 회사에는 그만한 현금이 없었죠.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집기도 팔고, 차량도 팔고, 장비도 팔았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태준은 개인 재산을 털었어요. 벤츠를 팔았죠. 고급 시계도 팔았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도 받았어요. 그렇게 겨우 50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텅 비었어요. 운영할 자금이 없었죠. 한 달 후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서 제안이 와서요. 태준은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급여조차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어요. 영업팀장도 떠났죠. 개발팀장도 나갔습니다. 남은 건 신입 직원 몇 명뿐이었어요. 회사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태준은 매일 술을 마셨어요. 집에 들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죠. 유진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태준은 혼자가 됐어요. 회사도 망하고, 애인도 떠나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죠. 태준아,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나도 요즘 힘들어서. 다들 등을 돌렸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칭찬하던 사람들. 실패하니 외면했어요.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날 본 게 아니었어. 내 성공을 본 거였지.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 그건 서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곁에 있어줬던 사람. 성공하도록 뒤에서 도와줬던 사람. 하지만 자신은 그녀를 버렸죠. 비웃었고 무시했어요. 태준은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주주들이 모였어요. 태준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십시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임지셔야죠.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주주들은 냉정했어요. 그리고 지분도 팔아주셔야겠습니다. 회사 정리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자신이 가진 지분 60%, 그것마저 팔아야 했습니다. 헐값에 넘어갔어요. 태준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을 비우는 날이었어요. 태준은 텅 빈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꿈을 꿨었죠. 성공을 꿈꿨어요. 하지만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진짜 기둥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서윤이었죠. 태준은 박스에 짐을 담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서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태준을 사랑했었죠. 하지만 자신은 그 사랑을 짓밟았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볼 게 없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나왔어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죠. 태준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이미 마음이 얼어붙었으니까. 태준은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어요. 빗속을 헤매며, 자신이 잃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태준은 무너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죠. 대출을 갚지 못해서였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200만 원. 그것도 이번 달 월세를 내면 바닥이었죠. 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도 꺼놨어요. 어차피 걸려오는 전화도 없었죠. 채권자들 전화뿐이었으니까. 김태준 씨, 빚 언제 갚으실 겁니까? 이자라도 내세요. 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봐야 할 말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라면 한 개가 전부였죠. 태준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모든 게 무감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모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만 멈춰 있었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미수신 전화가 50통이었어요. 대부분 채권자들이었죠. 그중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머니였어요. 태준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공했다고 자랑했었죠. 엄마, 나 이제 대기업 사장이야. 걱정 마. 내가 효도할게.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 거짓말이 됐어요.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차마 전화할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돈이 바닥났습니다. 태준은 구인구직 앱을 열었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대표이사를 하셨다고요? 저희는 일반 직원을 뽑는 건데요. 면접관들은 난색을 표했어요. 태준의 경력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 사람 채용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겠어. 프라이드 높을 것 같은데.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이력서를 수십 곳에 넣었어요. 하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했어요.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다음 달까지 밀리면 나가셔야 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죠. 한 달만 더 기다려드릴게요. 그때까지 안 되면 정말 나가셔야 합니다. 태주는 더 절박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했어요.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었죠. 한 달이면 24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190만 원. 생활비로는 빠듯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편의점 점장이 태준을 맞았습니다. 처음이시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장이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진열 정리하고 계산하고 청소도 하셔야 해요. 화장실 청소도 포함이에요. 태준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때는 직원 50명을 거느렸던 사람. 이제는 편의점 알바였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윤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병원 화장실을 닦던 서윤. 자신이 비웃었던 그 모습. 사실은 이사장이었는데 청소를 직접 하며 솔선수범하던 거였죠. 태주는 부끄러웠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편의점에 손님이 없었죠. 태주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어요. 눈이 감겼죠.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죠. 라면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라면 끓여줘. 태준이 대답했어요. 네, 잠시만요. 라면을 끓여내왔습니다. 남자가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회사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장은 편하게 놀기만 하고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불평했어요. 돈 많은 놈들은 뭐가 힘들다고. 우리같이 일하는 사람들만 고생이지.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장도 힘들어. 나도 그렇게 무너졌으니까.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자격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40만 원. 태주는 돈을 세어봤어요. 손에 잡히는 게 이게 전부였죠. 월세 50만 원을 냈습니다. 식비로 10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남는 건 65만 원이었어요. 태주는 그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뭘 하지? 언제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도시락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데워주세요. 태준이 도시락을 데웠어요. 여자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상사는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드시겠네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이 나이에 이직하기도 애매하고. 태준은 공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선택이 쉽지 않죠. 여자가 태준을 쳐다봤어요. 아저씨는 왜 여기서 일하세요? 나이 드셔 보이는데. 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일하고 있네요. 여자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힘내세요.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나간 후 태준은 생각했어요. 힘든 시기. 이게 끝나긴 할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편의점 앞에 고급 세단이 섰습니다. 벤츠였죠.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태준의 옛 동료였습니다. 이사였던 사람이죠.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태준을 알아봤어요. 태준이 형?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 오랜만이야.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알바하는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아, 네, 힘내세요.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남자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태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태준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성공했을 때만 친구였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잘 나갈 때는 칭찬하고, 망하면 외면했죠.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곁에 남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아니, 한 명 있었어요. 서윤. 그녀만이 진심이었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사랑해줬던 사람. 하지만 자신은 버렸어요. 비웃고 무시했죠. 태준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화장실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태준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어요. 별빛병원, 올해 최고 매출 경신. 박서윤 이사장, 사회공헌 활동 앞장. 서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태준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네. 당연했어요. 서윤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자신이 몰랐을 뿐이죠.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지만 악몽뿐이었습니다. 서윤이 나타나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날 버렸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깨어나면 땀으로 범벅이었죠. 매일 밤이 그랬어요. 태준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잃은 게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죠. 희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걷다가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별빛병원이었어요.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저기에 서윤이 있겠지. 잘 지내고 있겠지. 태준은 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태준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끌리듯 걸었죠.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죠. 태준은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내하고, 의사들이 차트를 보며 이동하고, 모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때요? 검사 결과는 나왔나요?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태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서윤이 의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며 대화하고 있었죠. 태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윤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당당해 보였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환자분 가족과 상담 일정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윤은 환자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환자들이 고마워했어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치료받고 있어요. 서윤은 따뜻하게 웃었죠. 다행이에요. 빨리 나으세요. 태주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게 진짜 서윤이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던 모습. 서윤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하지만 태준 곁에서는 숨기고 있었죠. 태준을 위해서, 태준의 자존심을 위해서 서윤이 로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태준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태준을 봤습니다. 잠깐 걸음이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어나야 할까? 인사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야 할까?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지나쳐갔죠.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윤은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태준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서윤의 비서였어요. 이사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어요? 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태준은 비서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사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세요. 태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큰 책상 뒤에 서윤이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윤이 태준을 보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태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죠. 무슨 일로 병원에 오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지나가다가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준은 용기를 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편하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과는 됐어요. 이미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윤이 서랍을 열어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태준이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읽었어요. 매일 보내더라고요. 태준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낸 편지들이 서윤에게 전달됐다는 걸. 읽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읽었어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서윤이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미안하지만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 그건 되돌릴 수 없어요.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서윤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서윤은 태준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이 안 좋아요. 태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나.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예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서윤이 차갑게 웃었어요. 정말요? 아니면 회사 때문인가요? 태준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회사는 상관없어. 너만 있으면 돼. 서윤이 물었어요. 그럼 제가 이사장이 아니었어도 찾아왔을까요? 가난한 청소부였어도 무릎 꿇었을까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해지세요. 당신은 지금 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잃어버린 성공을 찾는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서윤이 일어났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갔죠. 저도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죠. 당신이 성공하길 바랐고, 행복하길 바랐어요.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서윤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죠? 저를 무시했어요. 바보 취급했죠. 다른 여자 만나고 저를 버렸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이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당신이 저한테 준 상처, 그건 평생 남아요. 태준이 애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태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서윤이 문을 열었어요. 이제 가세요. 저도 바쁘니까요. 태준은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을 나서면서 돌아봤습니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서윤이 멈춰 섰어요. 뭐죠?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죠. 태준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태준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이미 마음이 젖어 있었으니까. 태준은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시끄러웠죠.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없다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걸.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 그걸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태준의 눈물도 계속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잃어버린 사랑.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죠.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었어요. 서윤을 만난 후 태주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밤이었어요. 편의점에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어머니였어요. 태준아.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길?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내가 연락도 안 하길래 친구한테 물어봤어. 여기서 일한다고 하더라.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어머니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미안해요, 엄마. 말 못해서. 어머니가 태준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다 이해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효도는커녕 걱정만 끼쳐서. 어머니가 태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태준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건강은 괜찮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가방을 열었어요.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거 가져가. 엄마가 해온 거야. 잘 챙겨 먹어. 태준은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많이 힘들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제가 망쳤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무슨 수로요? 이미 다 끝났는걸요. 어머니가 태준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태준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넌 가짜로 살았어. 남의 힘으로 성공했잖아. 그게 내 거였니? 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진짜 내 힘으로 살아봐. 천천히 하나씩. 그게 진짜 성공이야.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는 믿어. 그날 밤 태준은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새로운 시작. 진짜 내 힘으로.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잘못 살아왔다는 걸. 남에게 기대어 성공을 꿈꿨죠. 서윤의 도움으로 올라섰어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였죠. 이제부터는 달라야 해. 진짜 내 것을 만들어야 해. 태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당장은 편의점 알바를 하며 돈을 모으자. 그리고 자격증을 따자. 의료기기 관련 공부를 다시 하자. 작게 시작하자. 혼자서 천천히. 태준은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진짜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희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다음 날부터 태준은 달라졌습니다. 일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더 성실해졌죠.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점장이 놀라며 말했어요.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뭔가 밝아진 것 같아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의료기기 관련 책을 빌려 공부했죠. 자격증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태주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의료기기 관리사 자격증이었죠. 기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자격증 땄어.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태주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작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 그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2달이 더 지났어요. 태주는 작은 의료기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사원이었어요. 월급은 250만 원. 많지 않았지만 만족스러웠죠. 정당하게 번 돈이었으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험을 쌓았어요. 실무를 배웠죠. 선배들에게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선배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오, 이 친구 열정 있네. 잘 배워가. 태주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공부했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감탄했어요. 김대리, 참 성실하네요. 이런 직원 보기 드물어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대리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3천만 원으로 올랐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벌어들인 거였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어요.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원 이상.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쌓이고 있었죠.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광고가 보였습니다. 별빛병원 광고였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 서윤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했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이제는 미련이 없었어요. 서윤은 서윤의 삶을 살고 있었죠. 태준도 태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맞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죠. 태주는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반찬과 밥. 맛있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죠. 스스로 당당했으니까. 식사 후 노트를 펼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적었어요. 3년 후 과장 승진 목표, 5년 후 1억 모으기, 10년 후 작은 사업 시작. 천천히지만 확실한 계획, 남에게 기대지 않는 계획,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는 것. 그게 중요했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별들. 태준도 저런 별처럼 살고 싶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작지만 스스로 빛나는 것. 그게 진짜 삶이었죠. 태준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악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내일도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일찍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차분했죠.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서윤아, 고마웠어. 내가 가르쳐준 교훈. 평생 잊지 않을게. 배신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사랑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성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 남을 존중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태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모든 걸 잃어야 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어요.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태준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업무를 시작했죠.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게 태준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멀리 별빛병원에서는 서윤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다음 분기 목표는 이렇습니다. 환자 만족도 95% 달성. 직원 복지 확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태준도 살아가고 있겠죠. 서윤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못했지만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이사장님, 다음 일정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불렀어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네, 가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주는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천천히 자신의 힘으로.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났죠. 당당하게, 멋지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됐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서윤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용서하지 않은 게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성공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진짜 소중한 건 잃고 나서야 보이는 법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